30년 전 제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 정우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도 남편 정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늦는 건가? 무슨 일이 생겼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때 저는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몸, 날카로운 말들, 사라진 남편. 그 모든 것 앞에서 저는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민준. 작고 따뜻한 손을 쥐는 순간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갓난아이와 단둘이 살면서 저는 매일을 전쟁처럼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가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밤에는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무너져도 마음만은 버티고 싶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부족함 없게 키우고 싶다. 그 생각 하나로 민준은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도와줄게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린 손으로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제가 지쳐 있으면 작은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민준이가 웃을 때면 남편 정우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이 시려왔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민준이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정말 그랬습니다. 경제적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죄책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러도 민준이의 눈빛 하나로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준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착한 아들.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이 우리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민준이가 유난히 진지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제 눈을 마주봤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자라버린 건지 기쁘고 또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래? 누구? 어떤 아이니?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민준은 주희를 데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아이는 맑고 부드러운 눈을 가진 예쁜 아이였습니다. 주희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준이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잘 어울렸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고 주희의 미소는 햇빛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에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 민준과 주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주희도 제 앞에서 예의를 다해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 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이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래, 좋은 날 잡자. 너희들 결혼인데 그럼 해야지. 하지만 밤이 되자 그 알 수 없는 불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 그 불길함은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부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설레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속은 산산조각 나듯 불안했습니다. 주인은 예쁘게 차려입고 저희 집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곱고 따뜻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저는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잔잔한 전통음악, 따뜻한 조명. 민주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죠?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저는 그 말에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희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곧 도착하신대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그곳에 30년 전 사라진 남편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 그 얼굴, 늘 웃던 그 미소, 그 모든 것이 여기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 씨, 입술이 떨렸고 목이 막혀 단어가 새어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는 완전한 타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 주희의 어머니라 소개된 그녀가 정우의 손을 가볍게 잡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정우는 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거칠게 울렸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 당신이 어떻게? 저는 소리내어 말도 못하고 온몸이 굳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희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주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훅 빼앗는 듯 했습니다. 민준과 주희.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하나씩 무섭게 연결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희는 정우의 딸, 즉 민준의 여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진실. 저는 30년 만에 만난 남편을 보고 충격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상견례에서 쓰러진 뒤 몇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엉망이 되었고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가 또 아픈 거예요?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과 그의 아내가 걱정스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영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비틀거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사람, 30년 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 그 사람이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있었고 딸까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우리 민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보다 덜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사돈 아직 정신이 안 돌아오신 거예요. 여보라뇨? 이분은 주희 아빠예요. 사돈 될 사람이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상견례 하다가 쓰러지셨잖아요. 30년 전에 출근한다고 하고 사라졌던 민준이 아빠예요.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그런데 왜 모른 척을 하는 거죠? 제가 꺼낸 30년 전의 이야기는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민준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희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했어요? 정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난
모두가 흔들렸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파국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주인은 뛰쳐나갔고 민주는 뒤를 쫓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동안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민준의 손가락 끝이 떨렸고 그 눈에는 끝없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주희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였어?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필 주희가? 왜 하필 우리 아빠 딸이야? 그 울음은 가슴을 찢는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퇴근도 하지 않고 술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취할 만큼 독한 술들을 연달아 들이켰습니다. 술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잊어? 어떻게 잊고 살아 엄마? 저는 말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괜찮다 아들아. 하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민준이는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아이의 울음이 마음을 찢었습니다. 민준이 술에 취해 잠들면 저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좀 더 빨리 말했더라면 내가 민준이를 이런 상처 속에 살게 만든 걸까? 민준의 고통이 전부 제 잘못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한 채 새벽까지 눈물로 시간을 버텼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 주의 어머니 미영. 은주 씨 잠시 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왜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네, 시간 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미영이 창가 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견례 때와는 달리 지쳐 있었고 어딘가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주 씨,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걸까?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 정우 씨는 기억을 잃었어요.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사고가 났었어요. 30년 전. 어디서 무엇을 하다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그 사람을 병원에서 처음 봤어요. 미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고 그 사람도 누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냥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주인은 정우 씨의 친딸이 아닙니다. 주희 아버지도 신혼여행에서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이 너무 괴로워해서 지켜볼 수가 없네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왜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눈시울을 붉혔지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 아이들 결혼시키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두 아이는 혈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우 씨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이들까지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 결혼시키면 안 될까요? 카페 밖에는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30년 동안 찾아 헤맨 남편이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단 사실에, 그리고 지금 제 아이의 인생이 걸려 있다는 사실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렀습니다. 민준아,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디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민준이 곤히 잠든 걸 확인하고 방 한켠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미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우 씨는 기억을 잃었어요. 아이들 결혼시켜요. 30년 만에 들은 남편의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은 기쁨이 아니라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정우는 저를 모른 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에는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우가 기억을 잃었다면 그는 잘못이 없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30년을 잘못 살아온 걸까? 민준이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야? 모든 질문이 제 자신을 향해 꽂혔습니다. 저는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만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낮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민준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민준은 얼굴을 들었고 그 눈에는 세상이 무너진 사람의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주위 없으면 안 돼. 그 아이 없으면 나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두 손이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줘. 그때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살아갈 이유였던 민준. 그 아이의 생을 망가뜨릴 권리는 저에게 없다는 것을. 과거도 상처도 진실도 이 아이의 미래를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민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주희가 머물고 있다는 친구 집 문 앞에 도착하자 마음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주희가 저를 보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불안한 얼굴, 상처받은 눈빛. 저는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희야. 제가 부르자 주희는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 주희는 눈물을 훔치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 깊이 묵혀두었던 결심을 꺼냈습니다. 결혼해. 민준이랑 결혼해라. 주희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내 아빠가 누구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건 너의 인생과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주희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듯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희 둘 참 많이 아팠다. 이제 행복해져라. 주희의 눈물이 제 어깨 위로 뜨겁게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오랜만에 밝게 웃었습니다. 주희도 그 옆에서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 이제 지켜지길.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식장 뒤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표정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슬프고 따뜻하고 복잡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행복하게 웃으며 퇴장하는 민준과 주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 그 숨결.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 지금 무언가 느끼고 있다. 우리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우는 아주 잠시, 아주 짧게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표정은 분명 낯선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딘가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그리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식이 모두 끝난 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난 빈 예식장 한켠. 정우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도 없었고 그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떨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의 입에서 듣고 싶었던 단 한 단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우는 자신도 놀란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당신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온 걸까요? 정우는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아니, 처음 본 게 아니었죠.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낯선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부르던 당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정우는 말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꿈에서도 낮에서도 당신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이들 결혼이 걸려 있었기에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마치 죄인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아이들의 사랑이 또 한 번 무너질까봐. 정우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상자 안에는 3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은주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제가 선물했던 작은 은색 넥타이 핀, 세월에 바래지 않은 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걸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상하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떨구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줬던 것 같다고,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고, 그 마음만 기억보다 먼저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기억보다 먼저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당신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이유도 모르는 그리움이라서 더 아팠습니다. 정우는 넥타이 핀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을 찾지 못해서,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뒷모습. 30년 전 사라져버린 그 밤과 다르지 않은 뒷모습. 하지만 이번에는 기억은 없어도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넥타이 핀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돌아온 듯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우 씨, 민준 아빠.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예식장 한복판에는 나 은주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도 축가도 사람들의 박수도 모두 사라지고 마지막 순간만이 긴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떠나기 전 나에게 건넸던 한마디. 은주 씨. 그 말이 아직도 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 안에는 정우가 돌려준 넥타이 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내가 선물했던 그 물건. 정우는 기억을 잃었으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는데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었다는 것.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와 처음 만났던 날, 작은 커피숍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던 그의 모습. 우리 둘이 결혼식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절대 떨어지지 말자 다짐했던 약속. 민준이 임신했을 때 내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잘 살자던 그 목소리.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 따뜻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정우를 붙잡고 싶다는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기억을 되찾을지도 몰라. 다시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순간 민준과 주희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사람은 정우가 아니라 아이들이라는 것을. 30년 동안 민준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나였으니까 지금 이 선택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정우를 붙잡고 싶다는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기억을 되찾을지도 몰라. 다시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순간 민준과 주희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사람은 정우가 아니라 아이들이라는 것을. 30년 동안 민준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나였으니까 지금 이 선택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억은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준 거였어. 그 말을 하자 내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매듭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넥타이 핀을 조용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작은 금속을 가만히 쥐고 있자니 30년 동안 나를 버티게 해줬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한 장의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민준을 처음 안았던 그날, 아이와 단둘이 살던 좁은 방, 힘들어도 웃어주던 아이의 눈빛, 그리고 오늘 그 아이가 자신의 사랑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이 미래라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놓아야만 지켜지는 것들이 있고 붙잡지 않아야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우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마음은 끝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다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아이들의 미래 속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고 아이들을 지켜주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마치 오랫동안 묵혀있던 내 마음까지 함께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습니다. 난 이제 괜찮아. 정우 씨 잘 살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지켜보자. 저는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나니 그동안의 모든 아픔들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준과 주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출구 앞에 서서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주희. 두 사람은 새벽비처럼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주희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만 행복해라. 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내 예감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 민준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곁에 있던 주희도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저희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은 떨렸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이미 미영과 주희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혈관이 터졌대요. 그 말에 민주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삼키며 벽을 잡았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실로 뛰어다니는 모습. 삑삑 울리는 기계 소리.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긴장감. 민주는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응시한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옆에서 민준의 떨리는 손등을 붙잡아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이 왜 또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결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 우리는 모두 일어섰습니다. 민주는 손이 떨려 옷자락을 꽉 쥔 채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가족분들,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주희가 울음을 터뜨렸고 민주는 눈을 감은 채 숨을 들이켰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정우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깊고 느렸습니다. 주희가 먼저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그 옆에서 민주는 침묵한 채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작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은주, 정우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던 날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30년 전에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미안해.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을 막았습니다. 정우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물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무너져 내리듯 다가갔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 잘 부탁한다. 남편의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민준 아빠, 정우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흡은 점점 잦아들었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은 어느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는 정우의 언젠가 보던 필체가 남은 것은
그의 마지막 눈물 한 방울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우 씨,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고마웠어. 정우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던 날 그의 아내는 작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딸 부부의 집을 찾아왔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더욱 조용했다. 식탁 위에 상자를 올려두는 그녀의 손끝은 마치 아직도 정우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는 듯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아내의 목소리는 낮고 먹먹했다.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바깥은 잔잔했지만 상자 안은 너무도 조용했다. 그 안에는 정우가 늘 달고 다니던 깔끔하게 접힌 손수건과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손수건에 배어 있는 그의 향기가 순간 둘의 가슴을 울컥하게 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곳에는 정우의 언젠가 보던 필체가 또박또박 남아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너희의 행복한 미래를 오래 지켜보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렇지만 아빠는 너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날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너희가 걷는 길 앞에 혹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너희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디 기억해라. 너희는 잘하고 있다는 것. 너희의 선택은 늘 옳았다는 것. 아빠는 너희를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것. 멀리서라도 늘 너희를 응원할 거다. 사랑한다. 아빠 정우. 딸 주인은 끝내 편지를 읽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사위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없이 손수건을 함께 바라보았다. 정우의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슬픔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이렇게나 깊게 전해지는 걸 보니 남겨진 이들에게는 오히려 따뜻한 빛이 되어 남을 것 같았다. 그날 밤 편지를 다시 접어 소중히 품에 넣은 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 정말 잘 살아볼게요. 아이를 품 안에 안았을 때 그가 남긴 사랑은 그 누구보다 깊고 오래 남아 그들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숨쉬고 있었습니다.